오늘의 독후감 두 번째,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없을 만큼 빠르고 혼란스럽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다 보면 문득 보이는 내 자신에게 어색함이 느껴진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은 먹먹함이 가슴을 채울 때 나는 나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책의 문구가 내 손을 이끌었다. 하지만 과연 애덤 스미스를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애덤 스미스가 누구인가? 그는 국부론을 통해 세상이 이기심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던 자본주의의 아버지이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스미스에게서 더 나은 삶과 잘 되는 나를 고민하기 위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이 그저 허울만 좋고 거창한 주장을 읽어야 하는 공허한 시간으로 허비되는 것은 아닌지 다소 걱정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학자로서 애덤 스미스에 대해 해박한 저자는 도덕 감정론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고 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바라본 스미스는 겉보기에 풍부한 인생 경험과는 거리가 먼 무미건조한 사람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인간관계에 대해 그토록 통찰력 있는 생각이 도덕 감정론에 담겨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저자의 의문은 도덕 감정론을 아끼는 애덤 스미스의 마음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생전에 애덤 스미스는 묘비의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질 만큼 이 책을 아꼈으며, 6번에 걸친 개정판을 통해 그의 생애 마지막 저서로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사람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이처럼 도덕 감정론을 향한 그의 애틋한 마음이 저자의 오해와 나의 걱정을 사라지게 하였고, 덕분에 저자가 갖게 된 도덕 감정론을 진심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것, 그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은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기에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다면 결국 나는 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더 나은 삶과 잘 되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미스가 남긴 몇 개의 문장으로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나의 마음이 내 삶의 유의미한 이유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머리와 가슴이 찾지 못했던 해답을 전해준 스미스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통찰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러한 마음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를 너무 쉽게 속이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탓에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어렵기만 하다. 그렇다고 인간이 항상 자기 기만에 취해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가능한 이유를 스미스는 공정한 관찰자 때문이라고 하였다. 양심과는 조금 다른 공정한 관찰자는 인간으로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고 공손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며 사랑받는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쉽게 긴 시간을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지켜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스미스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다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긴 인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에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음미하고 즐기는 기나긴 여정이란 말도 남긴 것이 분명하다. 이 말들을 통해 스스로 아직 제대로 된 공정한 관찰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 조급해졌던 마음에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난 후 나는 문득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유로움이 더 커진 것도 아니었고 불안함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통해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 것은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미덕을 가지지 못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나는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는 신중한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서 스스로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중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나를 이리도 성급한 사람으로 만든 것인가? 역시 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틀림없다. 아울러 신중한 사람은 진실하다고 하였다. 나의 조급함은 내 주변의 것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얇은 진실들은 항상 깨지거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향해 가기 전에 먼저 신중하고 진심으로 진실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먼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남은 내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있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너무나 간절한 다짐으로 다가왔다. 그렇기에 내 의지의 걸음이 앞으로 멈추지 않도록 그의 말들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바라볼 생각이다. 훗날 이를 통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꼭 스미스와 그의 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 책은 더 나은 삶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시기에 저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